예, 지금 시간이 2021년 3월 31일 오후 7시 40분입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200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났어요. 이번 달이 끝났는데 정말 예, 기가 막힙니다. 여기가 상단선이고 여기가 하단선인데 상단선과 하단선 사이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어쨌든 한 1%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 기관이 현물 매도에 나서면서 개인이 현물을 매수로 전환하면서부터는 상단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 규칙들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고가는 낮아졌고 저가도 낮아졌습니다. 반대로 종가는 상승했고 양봉이죠. 그래서 이번 달은 하락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일단 봉 자체는 상승에 유리한 형태로 일단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달을 보면 일단 이제 상승 추세에 해당하는 거는 빨간색으로 된 하단선이에요. 이 빨간색으로 된 하단선이 상승 추세선인데 지금 다 누웠어요. 수평, 이건 하락. 그쵸? 수평으로 된 거 두 개, 하락으로 된 거 하나. 그래서 상방을 보는 상승 추세선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 남은 하단선이 두 개가 남았어요. 하나는 412.35, 412.13 이 정도 위치에 있고요. 다른 하나는 376.08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간에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매수를 한다 그러면 412 아래에 주가를 노리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면 412와 이번 달 저가인 399, 요 사이의 공간이 매수자의 공간이 되고요. 매도자는 416.18이요. 갭이 없다고 가정하고 416.18에서 436.66까지 이 영역이 매도자의 공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부터 여기 436.66까지가 매도자의 영역, 그 다음에 412.13부터 376까지의 공간이 매수자의 영역이 됩니다. 고가와 저가만 보자고요. 고가가 420이고 저가가 399니까요. 422를 넘으면 여기 436까지 갈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399가 무너지면 376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쪽 다 가능한 거죠. 지금 상태에서 보면 양쪽 다 가능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확률적으로는 뭐 반반이죠. 예. 이제 선물을 한번 볼게요. 예. 선물도 거의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자, 선물의 구조를 보셔도
상단선이 415.91부터 436.21까지 만들어져 있고요. 다음에 하단선이 411.13부터 374.99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아래 꼬리가 길고 윗꼬리가 짧은 형태예요. 자, 이렇게 지수로만 보면 어쨌든 꽉 끼어 있어요. 그리고 저가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찌됐든 현재 상태에서 저가는 깨기가 조금 부담스럽고요. 반대로 고가를 넘기에는 유리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미 저가 투자 심리도는 하락했고 고가 투자 심리도도 하락했어요. 이미 하락을 시작했다는 얘기죠. 예, 하락하지 않은 건 종가만 하락을 안 한 거죠. 예, 근데 나머지는 다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전봉의 고가를 넘는다고 해도 고가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3개월 동안은 고가 투자 심리도는 상승하지 않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매도를 선택할 것인지 매수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했느냐 아니면 패배했느냐의 기준은 이번 달 종가예요. 왜냐하면 종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멀어지면 매도고 밑으로 멀어지면 매수가 되겠죠. 그리고 4월 말이 됐을 때 종가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죠. 주봉은 이번 주 계속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일봉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월봉이 일단 끼었다. 그러니까 이게 수렴 형태를 보일 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가두는데요. 이게 느낌엔 어쨌든 어느 한쪽으로 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단선을 이용해서 하단선을 밀어버리든지 아니면 하단선을 이용해서 상단선을 밀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의 행위를 할 거라고 보여서 저는 밀면 376대까지는 밀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위로 올리면 436대까지는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매수자면 코스피 200 지수가 436 정도까지 간다고 가정하고 매수 전략을 짜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매도자면 376대까지의 하락을 감안하고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코스피 200 지수하고 선물 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돈 좀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3월 31일까지의 매수 내역인데 삼성전자를 개인이 15조 7천억 원, 삼성전자 우 2조 9,200 2.9조 2.92조 원, 다음 현대모비스가 1.73조 원, 현대차가 1.56조 원, LG전자 1.52조 원, 기아차 1.48조 원, SK하이닉스 1.46조 원, SK이노베이션 1.21조 원, 삼성 SDI 1.2조 원, SK바이오팜 1.1조 원, 그 다음에 LG화학이 9,400억 원, 한국전력이 7,100억 원. 이번 달에 매수 상위에 고포스는 없습니다. 고포스는 어디 있을까요? 3,600
676억 원을 샀네요. 이번 달에. 그래도 사긴 샀습니다. 그런데 순위 안에 보면 뭐 우선순위에서 엄청나게 밀려 있죠. 지금 현물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고퍼스는 거들떠보지도 않기 때문에 뭐 10위 안에는 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올해. 이게 올해 기준이고 이번 달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이번 달 기준으로 보면 개인이 제일 많이 산 건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LG화학, 네이버, 현대차, 삼성 SDI, 카카오 거의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고루고루 많이 샀습니다. 시총 10위 안에 없는 종목은 LG전자랑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수준이고요. 대부분 다 시총 상위 안에 포함되는 종목들로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를 가둬놓고 계속 개인한테 시총 상위주의 주식들을 넘기고 있는 거죠. 너 가져, 너 가져 하면서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물 거래 내역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올해 들어서 개인이 매수한 현물이에요. 37조 7천억 원. 37조 7천억 원이니까 사상 최대죠. 37조 7천억 원에 작년에 매수한 게 47조 4천억 원이니까요. 다음 달 정도 되면 작년 1년치만큼 매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90조? 2년 동안 90조 정도. 작년 올해 4개월, 작년 12개월에서 한 16개월 동안에 거의 90조 가까운 현물을 매수하게 되는데 도대체 개인이 어디까지 매수를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번 달은 6.9조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6.9조 원. 그리고 만기 지나고 나서 지금까지 선물을 얼마 샀냐? 2,563억 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물에 대한 포지션이 없죠. 없습니다. 예. 그 야간 거래 내역은 모르니까 일단 배제하고요. 주간 거래 금액으로만 보면 어쨌든 예, 거의 포지션이 없는 상태다. 예. 만기일 날 3,600억 원인가를 매도 쳤어요. 그러니까 3,600억 원을 더하면 6,1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선물로 보면 6천억 원 정도의 선물 매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올해 들어서 37.7조 원의 현물을 샀고 6.9조 원의 현물은 이번 달에 샀습니다. 그리고 만기 이후에 외국인은 2,563억의 선물 매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만기일 마감 시에 매도한 것까지 포함하면 6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승이 오려면 최소한 6천억 원대의 선물 환매수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콜. 콜은 19억 매도고요. 풋은 405억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액으로 봤을 때 풋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400억 올라가면 400억 다 날라가겠죠. 그 다음에 콜에는 이제 마이너스 19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포지션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고하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이대로 움직인다라는 법은 없는 거니까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풋이고요. 이게 콜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당일이에요, 당일. 자, 외국인이 어떻게 했냐? 예, 양매도 쳐놨어요. 예, 요런 포지션은 양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손실, 아래로 내려가도 손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422에서 여기 405 사이, 그 사이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죠. 여기서 436까지 바로 갈 수는 없잖아요. 예, 바로 가기 힘들어요. 20%를 한 번에 올려야 되는데, 예, 그렇게 20%를 한 번에 올릴 게 아니라면 어차피 손실 구간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 굳이 이렇게 손실을 내면서까지 가진 않을 것 같고요. 밑으로도 여기 400 되면은 지금 손실이 제일 커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간다고 해도 407 정도.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움직인다면 407에서 420 정도 범위라고 보면 되니까 위로 한 5포인트? 5포인트고 407이면 아래로 8포인트. 그 범위 안에서 일단 내일 정도는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것 같고요. 자, 이제 개인으로 한번 볼게요. 개인은 어떻게 포지션을 짰는지. 이게 개인이 짠 포지션인데, 예, 개인이 이렇게 포지션을 짜놨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 개인도 398에서 426 사이에서 움직이는 걸 원하는 모습이에요. 위로 올라가면 안 좋고 아래로 내려가도 안 좋죠. 그 다음에 금융. 금융을 보시면 금융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 얘기는 뭐냐? 예, 증권은 상승을 원하지 않아요. 음, 증권은 그냥 내려가길 원하는 거죠. 내려가길 원해요. 상승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건 오늘 거래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누적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누적으로 증권 먼저. 예, 누적으로 증권. 누적으로 봐도 증권은 위로 올라갈 생각이 없어요. 예, 어디냐? 400 밑으로 가야 증권은 좋아요. 다음으로 외국인. 자, 외국인의 그래프를 보시면 외국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원래 양매도를 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물량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외국인이 돈을 벌려면 438 위로 가거나 아니면 390일 아래로 가야 돼요. 그 안에서는 수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양쪽 중에 어느 쪽으로 갈지가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438 위로 간다고 쳐요. 그러면 438이면 여길 넘는다는 얘기죠. 예. 438이니까 여길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단선을 넘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의 증권 그 옵션 포지션을 보면 아래로는 390일 아래죠. 그러니까 390일은 이 정도니까 요 하단선에서 요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외국인이 잡고 있는 포지션은 하단선 첫 번째 하단선보다 낮고 두 번째 하단선보다 높은 수치예요. 반대로 상방으로 보는 포지션은 436인 이 두 번째 있는 상단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아까 증권을 보여드렸었죠. 증권은 위로 없어요. 아래로 400 이하니까
예, 역시 요 아래인 거죠. 요 상단선, 아니 하단선 두 개 중에 첫 번째 있는 하단선보다는 낮고 두 번째 있는 하단선보다는 높은 위치에 손익분기점이 만들어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개인을 보겠습니다. 개인. 예, 이게 개인의 포지션이에요. 그러면 개인은 위로 올라가면 손실이 없어요. 다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돈을 버는 건 개인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손실을 보는 구간은 395보다 낮아야 돼요. 지금 그래프만 딱 봤을 때 위로 가면 증권은 돈을 잃고요. 개인만 돈을 벌어요. 그리고 438을 넘어가야 외국인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첫 번째 가는 의문점. 개인이 포지션을 제일 잘 짰다라는 게 첫 번째 의문점이고요. 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상방이 어디까지냐면 440까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440까지 올라갔을 때 개인은 돈을 계속 벌고요. 그다음 외국인은 438을 넘어야 돈을 벌고 증권은 위로 가면 무조건 손실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340에서 390까지의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증권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돈, 외국인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돈. 그런데 개인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손실입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게 뭘까요?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440부터 500까지의 흐름을 볼게요. 개인은 손실이 없어요. 500까지 가는데도 손실이 없습니다. 자, 외국인은 무한 수익이에요. 증권은 무한 손실입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외국인과 개인이 승리고 증권이 패해요. 근데 아래로 내려가면 외국인과 증권이 이기고 개인이 패합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면 개인 분리, 올라가면 증권 분리.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올라가든 심하게만 가면 외국인은 손실 볼 일이 없어요. 예, 위로 올라가면 증권이 지는 거고 아래로 내려가면 개인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은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문제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위로 올라가면 436 위까지 가능하다고 봐요. 외국인이 거기서 수익을 낸다라는 전제 하에. 그리고 반대로 아래로 내려간다면 300, 적어도 400 아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증권이 400 아래에다가 수익을 잡아놨으니까 결국에는 400 아래를 노려볼 수 있는 거죠. 400 아래는 이번 달 저가보다 낮은 거예요. 자, 아래에서 돈을 벌 거냐, 위에서 돈을 벌 거냐. 그거를 결정해야겠죠. 만약에 아래에서 돈을 번다 그러면 400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니까 이번 달 저가는 깨질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돈을 번다 그러면 437, 436 이상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달 고가를 넘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옵션 포지션의 누적만으로 참고해 봤을 때 436을 가든 390대 아래로 가든 둘 중에 하나는 갈 거다라고 보여져요. 어느 쪽이냐? 어느 쪽이냐는 이제 선물 추이를 봐야겠죠. 아직 선물 쪽은 방향이 없으니까요. 어느 쪽에다가 돈을 쏟아붓는지를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개인이 어느 쪽으로 가면 돈이 깨지는지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단지 현재 상태에서의 누적치니까요. 아직도 뭐 얼마든지 누적값은 바뀔 수가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은 내리면 내릴수록 손실이잖아요. 내리면 내릴수록 손실이니까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된다라는 거는 증권, 그리고 증권은 400 아래에서 수익을 낼 거라는 의지를 가지고 어쨌든 누르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증권이 옵션에서 수익을 낼 의지가 있다 그러면 이번 달 저가를 붕괴하는 쪽으로 핸들링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핸들링을 했을 때 어, 외국인이 동참을 하게 된다면 외국인은 395보다 낮은 데서 수익이 나죠. 그죠? 예. 외국인의 손익분기는 지금 현재 상태 보면 390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증권이 400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보인다면 당연히 외국인은 390까지도 충분히 밀고 내려갈 의지가 있다라고 일단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얘기는 예, 저가 깨지면 계속 밀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밀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돈이 되잖아요. 왜? 개인은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계속 손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면 일단 매수 전략은 일단 발을 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430 한 6에서 8 이상, 그러니까 436 이상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반대로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된다면 어, 최소한 390대 이하는 보겠다는 얘기니까 전략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일단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 이번 달 고가를 넘을 경우, 이번 달 고가를 넘는다 그러면 일단 436대까지 고려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번 달 저가를 붕괴한다 그러면 376대까지의 하락을 고려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수 전략을 짜고 매도 전략을 짤 때 이런 식으로 짜는 거죠. 이번 달 고가가 돌파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 바로 상단선에서 매도할 수 있고요. 만약에 돌파가 됐어요. 그럼 다음번 춤에는 436 위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매도자 기준으로. 그다음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412대 아래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번 달 저가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만약에 추매를 한다 그러면 376대 이하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전봉 저가가 무너졌을 때 홀딩을 할 건지 손절을 할 건지는 투자자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고민 않고 매수 전략을 짠다 그러면 손절하는 게 제일 낫죠. 이번 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환경 하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되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면 손절하고 376대 이하에서 매수를 할 건지 말 건지는 그때 가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자의 전략은 일단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환경 하에서만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형태에서 옵션 포지션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개인은 상승에만 배팅이 돼 있고 하락에는 배팅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개인은 그냥 오로지 상방에 몰빵이 돼 있어요. 몰빵. 몰빵이 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10호짜리 하락만 한 번만 와도 휘청거리게 돼요. 그래서 매수 전략을 짜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옵션까지 보여드렸고, 선물 보여드렸고, 현물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차트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는 시가총액 상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코스피 200 지수와 선물 지수에 대한 다음 달 분석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